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 정부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해.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야.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배수진을 쳤다는 신호야. 제가 입수한 엠바고 문건,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정부의 절박함이 느껴져.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82.5%, 전세 간주 임대료 이자율 4.6%로 인상. 누군가는 이걸 보고 세금 폭탄이라고 비명 지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는 뜻 아닐까? 이 정도 충격요법이 아니면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어. 이 초강수가 과연 투기 세력을 잠재우고 서민 주거 안정을 가져올 특효약이 될지, 아니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지. 오늘 제이가 감정 빼고 오직 경제 논리로 이번 대책의 파급력과 미래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해볼게. 영상 시작 전에 잠시 멈추고 구독, 좋아요 바로 누르고 와줘. 구독, 좋아요는 내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니 아끼지 말고 눌러줘. 제발 부탁 좀 할게. 반갑다. 경제 카르텔의 제이야. 오늘은 평소처럼 막 화내거나 비꼬지 않을 거야. 사안이 너무 중대하거든. 현 정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집값만큼은 기필코 잡겠다는 약속 지키려고 진짜 별의별 방법 다 쓰고 있어. 공급도 늘리려 하고 대출도 조여보고. 그래도 시장의 탐욕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오늘 내가 입수한 5가지 핵심 정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어. 바로 주택을 투기 자산에서 거주 공공재로 되돌려 놓겠다는 거야.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씩 뜯어보자. 첫 번째 핵심,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최고 82.5% 시행 5월 9일. 자, 숫자부터 압도적이지? 지방세까지 합치면 차익의 90% 가까이를 환수하겠다는 거야. 정부의 논리는 타당해. 집은 사는 것, 리빙이지 사는 것, 바잉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재기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불로소득을 90% 환수해버리면 애초에 투기할 요인이 사라져. 이건 헨리 조지가 말한 지대 추구 방지라는 경제학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거야. 다만 현실 시장에서는 동결 효과, 럭인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어. 집주인 입장에선 팔아서 90% 뺏기느니 차라리 안 팔고 자식 줄래 라고 버틸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잠기면서 당장 사고 싶은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줘야 할 수도 있어. 정부의 정의로운 의도가 시장의 버티기 심리를 어떻게 뚫어낼지, 그게 관건이야.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신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던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거야. 정부는 이렇게 묻고 있어. 당신이 강남 아파트 10년 들고 있어서 20억 벌었다 칩시다. 그게 당신이 벽돌 날라서 번 돈입니까? 지하철 뚫리고 기업 들어와서 오른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지. 집값 상승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인프라 덕분이야. 정부는 이걸 공공의 몫으로 보고 환수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기본주택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야.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장기 투자는 선이라면서 혜택 준 데서 버텼는데 라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이 충격으로 부동산에 실망한 자금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 어쩌면 이게 정부가 바라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 건전화일 수도 있겠지. 세 번째,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야. 전세금 간주 임대료 이자율 4.6%로 인상. 현행 3.5%에서 1.1%포인트 상향.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금리가 올랐으니 이자 수익도 늘었잖아. 그럼 세금도 더 내는 게 공정하지. 그리고 전 세계 어딜 봐도 한국처럼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전세제도는 어디에도 없어. 정부는 장기적으로 월세 중심의 투명한 임대차 시장으로 가고 싶어해. 그래야 갭 투자가 사라지니까. 문제는 그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전가야.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거야. 전세금 올립시다. 월세로 전환합시다. 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당장 주거비가 오르는 세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열쇠가 될 거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현실화,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지방의 별장처럼 사두고 시세 차익 노리는 것, 임대료 받으면서 세금 안 내는 것, 이제 안 봐준다.
이건 조세정의의 끝판왕이야.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지방에 묻어둔 투기성 자금들이 싹 빠질 거야. 지방 집값 거품은 확실히 꺼지겠지. 다만 이로 인해 역시 서울밖에 없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초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병행하겠지만 당분간 지방 부동산 시장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여. 자,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싶지? 하지만 우리 계산기를 뒤집어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 만약 정부의 이 강력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 1번, 부동산 공화국에서 기업 공화국으로 바뀔 거야. 지금까지 대한민국 돈은 다 땅속에 묻혀 있었어. 비생산적이었지. 하지만 부동산 기대 수익률이 확 떨어지면 그 수천조 원의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 바로 주식시장과 기업 투자로 흘러가는 거야. 지금 코스피 5천? 어쩌면 거품이 아니라 부동산 돈이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만든 건전한 성장의 결과물일 수 있어. 부동산 불패가 깨져야 한국 기업이 산다. 이게 실현되는 거지. 2번, 영끌 없는 세상과 내수 경제가 살아날 거야. 젊은 층이 빚내서 집 사느라 소비를 못하는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어. 정부가 거둔 세금으로 질 좋은 기본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면 청년들은 월세 걱정 없이 빚 없이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어. 남는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니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3번, 주거의 공공재화. 집이 돈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수돗물이나 전기처럼 누구나 누리는 공공재가 되는 세상. 이게 정부가 꿈꾸는 최종 목표야. 성공만 한다면 대한민국 고질병인 저출산과 양극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열리는 거야. 정리하자면 5월 9일 이후 시행되는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거대한 수술이야. 수술 중에는 피도 나고 고통도 따를 수밖에 없어. 누군가는 세금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는 거래가 안 돼서 답답할 거야. 하지만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해. 땀 흘려 번 돈이 대접받는 사회. 우리는 이 과도기 속에서 감정적으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냉철하게 대응해야 해. 다주택자라면 정부의 의지를 읽고 욕심을 내려놓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현명할 수 있어. 무주택자라면 섣불리 빚내서 집 사기보단 향후 쏟아질 공공임대, 기본주택 기회를 노리며 현금을 모으는 게 좋겠지. 투자자라면 이제 부동산 몰빵은 위험해.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생산적 금융인 주식, 기업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할 때야. 부동산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투자의 시대가 오고 있어.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확실하게 올라타는 똑똑한 여러분이 되길 바랄 때. 오늘 제이가 풀어준 부동산 시장 분석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 그리고 변화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한 의견 댓글로 꼭 남겨줘. 다음 영상도 더욱 유익하고 더욱더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제이였어. 똑똑하게 살자고.